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가정용 커피 그라인더를 한 대 들고 와봤거든요. 이 녀석 이름 CK48입니다. 아직까지 정식 출시된 제품은 아니고 조만간에 출시 예정인 제품이에요. 저는 출시 전에 미리 테스트용으로 그라인더를 받아가지고 제법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제가 써보면서 느꼈던 점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분명히 있는 그라인더거든요. 제품을 지원받아서 이 영상을 찍고 있긴 하지만 뭐 장점 단점 그냥 시원하게 말씀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자, 우선 포장 박스부터 보면 뭐 요런 포장 박스에 들어가서 옵니다. 안을 보면 텅 비어 있습니다. 제가 다 빼냈기 때문에 뭐 들어가 있는 건 없는데 요렇게 생긴 박스에 포장돼서 오는구나, 요걸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꺼내왔어요. 자, 안에 구성품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전원 코드 요렇게 220V 꼽는 곳, 그리고 그라인더 본체 꼽는 거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손의 길이 자체는 제법 긴 편입니다. 뭐 쓰는데 크게 불편함은 저는 없었어요. 자, 그리고 이게 실리콘 소재 뭔가 동그란 게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다른 그라인더에서도 몇 번 봤습니다. 팝코닝 방지, 그리고 손가락이 그라인더에 들어가는 걸 방지해주는 뭐 실리콘 판입니다. 이 그라인더 원두 들어가는 곳에 꽂아서 사용하는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겁니다. 저는 근데 뭐 꽂아놓고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녀석 좀 뭔가 이상하게 생겼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라인더 상부에 꽂아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얘를 꽂고 분쇄를 하기 시작하면 원두가 한 방에 내려가지 않고 좀 분배가 되면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요 판과 마찬가지로 팝코닝을 방지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어요. 다만 저는 이거를 몇 번 쓰다가 안 썼거든요. 얘가 지금 만졌을 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내구성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보시면은 그냥 육각으로 구멍이 파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라인더 날의 상부 그 육각 볼트 부분에다가 요거를 꽂아서 쓰는 형태입니다. 쓰다 보니까 튕겨 나와요, 한 번씩. 그러다 보니 저는 좀 짜증이 나서 그냥 빼고 썼거든요. 요거는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좀 더 단단히 고정이 되고, 그리고 소재 자체도 좀 내구성이 좋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녀석 청소용 소리나 그라인더 날을 바꿀 때 쓰는 공구, 그리고 조그만한 육각 렌치나 7친봉의 침도 들어가 있습니다. 뭐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녀석 그라인더 날입니다. 자, 열어보면 자, 보시면 이렇게 코니컬버 한 쌍이 들어가 있는데요. 색깔이 좀 독특합니다. 무지개 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색깔이 무지개 빛이 나서 무지개 버라고 이름이 붙은 것 같은데, 일단 이 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옆으로 빼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그라인더에는 다 구성품으로 들어가 있다는 블로우 호퍼입니다. 이 그라인더 위쪽에다 이렇게 꼽아 놓고 팡팡 치게 되면 커피 잔여 가루들이 빠져나올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역할이죠. 자, 그리고 본체입니다. 자, 일단 도징컵을 살짝 빼놓고 요렇게 한번 본체를 볼게요. 사이즈는 굉장히 컴팩트합니다. 이게 아이폰 프로 맥스거든요. 핸드폰 옆에 댔을 때 요 정도 사이즈 차이가 납니다. 생각보다 작은 사이즈입니다. 특히 이 폭이 지금 제 눈으로 봤을 때는 핸드폰보다 조금 좁아요. 그 정도로 얄쌍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놓고 쓰기에는 컴팩트하게 잘 빠진 사이즈라고 생각이 돼요. 자, 디자인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특출나게 예쁘다, 그리고 못생겼다, 뭐 이런 느낌은 안 듭니다. 그냥 가정용 그라인더다, 깔끔하네, 그냥 이 정도 느낌입니다. 전체적으로 소재는 메탈 소재예요. 마감은 굉장히 깔끔한 편입니다. 그리고 색은 무광 블랙이에요. 손에 닿는 부분에서 뭐 마감이 이상해 가지고 거칠하게 남아 있다든가 뭐 그런 건 없습니다. 다 깔끔하게 잘 만들었어요. 참 요즘 그라인더들 잘 만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옆면 로고와 함께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뒷면을 보게 되면 전원선이 꽂히는 구멍이 있습니다. 이쪽은 아무것도 없어요. 윗부분 보면 뚜껑이 있습니다. 자, 이거 벗겨놓고 아까 전에 보신 블로우 호퍼 꽂아서 써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이 뚜껑 고정이 따로 되는 형태는 아닙니다. 그냥 얹어 놓는 형태거든요. 근데 이 뚜껑 자체도 메탈 소재이기 때문에 분쇄를 한다고 해서 가볍게 딸그락딸그락 거리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제법 묵직해요. 자, 그리고 이 위에 원통 부분 잡고 돌리면 분쇄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지금 돌릴 때의 느낌은 아주 부드럽진 않습니다. 아주 빡빡하지도 않아요. 제 경험상 너무 부드러운 애들은 이래 막 두드리거나 할 때 조금씩 돌아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걸로 봤을 때 이 정도의 빡빡함은 저는 오히려 괜찮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렇게 꽉 조았을 때 0점을 딱 보게 되면 0에서 조금 더 넘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0이 안 맞는 거죠. 이 부분은 약간은 아쉬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밑에 0점을 표시해주는 화살표. 얘는 자석으로 붙어 있습니다. 뱅글뱅글 돌아요. 요렇게 빠져나옵니다. 머리 꼽아 쓰면 돼요. 자, 그리고 원두의 토출구 부분입니다. 토출구가 조금 짧은 편이고 일직선으로 딱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토출구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포인트가 들어가 있거든요. 요게 됩니다. 자, 방금 전에 제가 했던 거 노커라고 보통 많이 부르더라고요. 제가 즐겨 쓰는 그라인더인 뭐 EK43이나 디띵이나 탁탁 치는 게 달려 있어요. 이게 달려 있는 이유는 원두를 분쇄하고 나면 미분 같은 것들이 이 옆에 토출구에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탁탁 치게 되면 그럼 잔여물들이 다 떨어져요. 이게 굉장히 편하거든요. 근데 가정용 그라인더에는 왜 이걸 안 넣는 거야 라고 했는데, 이 CK48에 여기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실제로 제가 사용을 하면서도 요거까지 탁탁 치내니까 로스율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자, 다만 요 눌리는 부분, 요 부분이 지금 보시면 넓지는 않아요. 딱 손가락 조금 들어가는 정도. 요게 약간은 구조적으로는 아쉽다. 좀 더 넓거나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이 노커 부분, 요것을 이렇게 당길 수 있어요. 요렇게. 사실 이게 편합니다. 이렇게 치는 게 훨씬 편해요. 다만 이래 칠 때 굉장히 큰 단점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저희 팀원이 이렇게 제끼다가 이거를 많이 제끼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많이 빡 제끼면 딱 하는 소리와 함께 이렇게 걸려버려요. 이래 되면 밑으로 안 내려갑니다. 자, 이 0점 표시하는 링 일단 빼줍니다. 빼고 이래 딱 보면 이 위에 나사가 있어요. 나사. 이걸 풀어줘야 됩니다. 열어보면 이 작은 사이즈의 육각 렌치를 여기다가 넣어주고 이렇게 풀어주면 요래 빠져나오죠. 자, 이렇게 빼고 나면 이 안에도 자석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자석이 있습니다. 그 나사를 이렇게 들어 올리고 나서 갖다 대면 쏙 하고 달라붙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쪼아줘야 됩니다. 뭐 이게 엄청나게 번거롭거나 힘든 작업은 아니지만 짜증은 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전에 보신 토출구 청소할 때도 이렇게 분리해 청소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나사 같은 경우는 돌리면 계속 저 밑에까지 내려가거든요. 그냥 이래 봤을 때 이 윗면까지만 쏙 들어가면은 여기서 멈추시면 됩니다. 계속 돌리면 계속 내려가요. 자, 이렇게 다시 조립을 하고 나면 뭐 문제없이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부의 날을 설명하기 전에 이 도징컵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이 도징컵이 굉장히 독특한 도징컵입니다. 우선 뺏어보면 이 그라인더 본체랑 똑같은 재질이에요. 메탈 소재고 알루미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마감이나 이런 거 굉장히 좋아요. 아주 맨들맨들하고 만듦새가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위에 이렇게 뚜껑이 있어요. 우선 이 도징컵 키가 조금 큰 편입니다. 아무래도 토출구가 좀 높게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추려고 키를 좀 키워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하단에 보면 자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갖다 놓으면 착 하고 달라붙어요. 자, 그리고 특징은 내부를 보면 뭔가 한 게 볼록 올라와 있죠. 요게 들면 들립니다. 이렇게. 자, 이런 형태의 도징컵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대표적으로 리네버 그리고 나도나도의 올렌티아 그라인더 보면 도징컵이 약간 이런 형태입니다. 저는 뭐 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종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종을 이렇게 밀어 넣으면 밑에 부분이 완벽하게 딱 막힙니다. 그래서 그라인더 밑에 넣고 원두를 받으면 이 안에 수북하게 쌓이겠죠. 그러면 뭐 포토필터나 드리퍼 위에다가 올려놓고 이 종만 들어 올리면 됩니다. 마지막에 딸랑딸랑 치면 미분도 다 털려요. 이렇게 깔끔하게 원두를 넣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들어 올리기만 하면 되죠. 이 사이즈가 지금 58mm 포토필터에 딱 맞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올려놓고 이대로 쓰시면 돼요. 다만 이런 형태의 도징컵들 제 경험상 원두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원두를 다시 재분배한다고 상하로 세게 흔들어 보면 이 밀봉되어 있는 게 열리면서 원두가 흐를 수 있습니다. 좌우로 세게 딱딱딱 쳐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살살살살 요래 쳐야 됩니다. 이 부분을 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호불호가 어느 정도 있는 도징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 분들은 그냥 일반적인 이런 도징컵을 더 선호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도징컵의 또 다른 특징은, 자, 이 안에 종, 요 손잡이 부분을 열면 7층봉이 나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처음 보고. 야, 요걸 요다 숨겨놨다고? 그러니까 또 하나의 보너스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요 구성품 안에 7층봉에 침이 들어가 있는 거죠. 뭐 부사지거나 휘어지거나 하면 바꿔가면서 쓰라고.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재밌는 아이디어 아닌가
쉽긴 합니다. 뭐 실제로 사용할 때는 이 손잡이를 계속 풀어가지고 쓰고 다시 쪼아 넣고 해야 되니까 안 쓰실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서비스가 하나 들어가 있다는 거는 뭐 나름 재밌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7친봉을 따로 들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걸 열어서 쓰지는 않았지만 7친봉이 없으신 분들은 뭐 이걸 빼서 써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 도진컵은 굉장히 재밌는 도진컵이에요. 자, 이제 그라인더 날을 한번 볼 건데요. 자, 이 분쇄도 숫자 있죠? 숫자가 커지는 방향 요렇게 돌리면 이게 풀리거든요. 계속 돌려볼게요. 자, 이렇게 다 풀리면 분리가 됩니다. 요 안쪽에는 나사산 있는 부분에 구리스가 살짝 발라져 있거든요. 너무 많이 발라져 있다면 살짝 닦아내고 쓰셔도 되지만 너무 매매 닦지는 마세요. 그러면 돌리고 할 때 약간 뻑뻑할 수 있습니다. 얘 이름이 CK48 그라인더죠. 48mm 코니컬버가 들어가 있습니다. 외부 날 링버죠. 이렇게 빼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콤버가 들어가 있습니다. 콤버 한번 풀어볼 건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풀 때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풀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풉니다. 반대예요. 자, 근데 그냥 시계 방향으로 돌려버리면 이 날이 따라 돌거든요. 그래서 이런 나무 짝대기 같은 걸로 딱 고정시켜 놓고 돌려서 풀어주시면 잘 풀립니다. 나무젓가락 같은 거 써도 되겠죠. 한 개 풀고 와샤를 뺍니다. 윗부분이 스프링 와샤예요. 자, 이거 보시면 이렇게 끊겨 있어요, 중간이. 그리고 아래 위로 약간 뒤틀려 있죠. 스프링 와샤는 이게 정상입니다. 자, 스프링 와샤가 들어가는 제품들 구입하셔가지고 저한테 문의를 많이 주세요. 이 끊긴 게 왔다, 불량이다. 불량 아닙니다. 스프링 와샤는 원래 저렇게 생긴 거예요. 자, 그리고 밑에 평와샤. 평와샤는 보면 이렇게 그냥 평평합니다. 뭐 끊기거나 이런 부분이 없어요. 자, 그리고 날을 빼면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뒤집어 보면 이렇게 구멍이 하나 있죠. 이 구멍 같은 경우에는 요 안에 이 핀 여기에 딱 들어맞는 겁니다. 자, 이 안에 바람개비 같이 생긴 것도 빼면은 빠져나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구조입니다. 이 핀 같은 경우도 이렇게 탁 털면 빠져나오거든요. 이거 이자 먹으면 골치 아프니까 이자 먹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리아 VS3 그라인더랑 좀 흡사한 구조다.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제가 좀 알아보고 물어보니까 바리아 VS3 그라인더를 제작한 팀이 이 CK48 그라인더도 같이 제작을 참여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비슷한 구석이 많은 거죠. 바리아 VS3도 그랬지만 분해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청소하기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한 번씩 주기적으로 청소할 때 방금 전에 보신 이 순서대로 분해해가지고 솔로 날 같은 거 싹 한번 틀어주고 뭐 이렇게 청소를 하시면 됩니다. 링버까지 넣고 마지막 분쇄도 조절하는 거 넣을 때 살짝 눌러주면서 쪼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나사산이 들어맞으면은 요렇게 그냥 돌려서 쪼아주시면 돼요. 다 쪼았을 때는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0에서 한두 칸 넘어가 있는 이 사이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0에서 조금 넘어가 있는 이 상태를 0점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 무지개버로 교체하실 때도 방금 전에 보신 그 순서대로 메탈버 빼내고 얘로 바꿔놓으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자, 이렇게 CK48의 외관 그리고 내부날까지 한번 다 살펴봤는데요. 뭔가 약간 어설퍼 보이는 것들도 있고 괜찮아 보이는 장점들도 보입니다. 이 부분은 개개인마다 느끼는 게 좀 다를 거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 전원을 넣어서 작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회전 소음을 한번 들어볼게요. 요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가정용 그라인더들은 힘이 조금 딸려서 약하게 로스팅된 원두들 갈면 그라인더가 멈춰버리는 경우가 한 번씩 생기거든요. 특히 핸드드립보다는 에스프레소용 분쇄도가 곱게 갈리기 때문에 힘이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에스프레소용 분쇄도로 약하게 로스팅된 원두 갈았을 때 잘 갈아내는지 못 갈아내는지 지금부터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사용할 원두 캐년 원두고 로스팅 포인트는 이 정도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원두들 중에서는 좀 약하게 로스팅된 원두예요. 이왕 가는 거 잔량 체크도 한번 해볼 건데요. 지금 현재 정확하게 18.1g 나오네요. 자, 도진컵도 0점 잡아주고 방금 사용한 메탈버입니다. 현재 분쇄도는 3으로 잡았어요. 잔량 재보면
18g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잔량 테스트는 제가 계속 해봤을 때 보통 0.1g 혹은 0.2g 이 정도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준수한 편이에요. 아무래도 위에서 때릴 수도 있고 이 노커도 있다 보니까 잔량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전에 보신 약하게 로스팅된 원두로 에스프레소용 분쇄, 크게 문제없이 분쇄는 해줍니다. 다만 제가 테스트를 여러 가지를 해봤을 때 요 정도 원두 있죠. 지금 로스팅 포인트가 굉장히 낮은 거거든요. 이 정도 애들로 분쇄를 하면 한 번씩 섰습니다. 이 정도면은 거의 그라인더 킬러라고 불리는 그런 정도의 애들이거든요. 브루잉은 크게 문제 없었어요. 이번에 분쇄 시간 한번 체크를 해볼 건데요. 현재 장착되어 있는 버 메탈 버입니다. 분쇄도는 3으로 맞췄어요. 에스프레소용 분쇄도입니다. 자, 원두는 중배전 원두에 20g 준비했습니다. 한 25초 정도로 보는 게 맞겠네요. 영상 후반부에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 현상이 나왔네요. 지금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안에 지금 원두 보이죠? 이 원두가 하나씩 이렇게 안 갈리고 끼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요렇게. 자, 지금은 한 알이지만 보통 두 알 정도 끼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요렇게 되면은 뭔가 이렇게 길쭉한 걸로 그냥 꾹꾹 밀어 넣으세요. 원두 자체를 더 깊이 밀어 넣고 분쇄를 하면 갈립니다. 예, 요렇게 간헐적으로 이렇게 한 알, 두 알씩 걸리는 경우가 생기더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무지개버로 바꿨을 때는 어떻게 바뀌는지 그것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무지개버로 바꿨습니다. 원두 양은 20g입니다. 시간 차이가 많이 나죠. 55초입니다. 30초나 차이가 나죠. 자, 이 무지개버 같은 경우에는 열 처리를 한 거거든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메탈버보다 마찰 개수가 더 적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분쇄 시간에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해봤을 때 분쇄도 자체도 메탈버랑 똑같이 맞추면 안 됩니다. 좀 더 크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3으로 넣고 분쇄를 하면 이 무지개버 같은 경우 추출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집니다. 그래서 분쇄도를 좀 더 크게 해야 돼요. 브루잉 분쇄도도 마찬가지예요. 메탈버랑 이 무지개버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원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두세 칸 이상은 차이가 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 원두, 굉장히 밝은 원두, 메탈버 같은 경우 설 때도 있고 안 설 때도 있고 하여튼 뭐 힘들어 했어요. 근데 지금 무지개버를 넣었죠. 이 상태로 제가 한번 갈아 볼게요. 자, 방금 보신 대로 잘 갈아줍니다. 제가 여러 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좀 더 수월하게 가는 느낌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테스트 해보실 때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에스프레소용으로 한 잔 갈아서 추출해가지고 커피맛 보면서 또 얘기를 조금 나눠볼게요. 종 들어서 살짝 비틀어주면서 여기다가 칠침봉 작업 바로 해줍니다. 저는 계속 하다 보니까 좀 익숙해졌는데 사실 처음에 하면 굉장히 어색해요. 왜냐하면 이 도진컵 자체가 이 작업을 할 때 좀 간섭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조금 불편한 느낌은 있습니다. 맛있습니다. 자, 방금 사용한 버 무지개버입니다. 지금 이 커피 맛은 일단은 굉장히 깨끗합니다. 클린컵이 좋아요. 중강 배전의 원두라서 다크초콜릿 같은 느낌도 잘 나와요. 이 CK48 그라인더 버가 두 개죠. 메탈버가 있고 무지개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버를 바꿔가면서 저랑 저희 팀원들은 다양한 테스트를 해봤어요. 해보면서 느꼈던 점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무지개버가 훨씬 좋았습니다. 제 스타일이었어요. 일단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메탈버는 좀 밸런스가 좋은 스타일입니다. 무난하고
먹기 편하고 좀 둥글둥글한 커피를 잘 뽑아줍니다. 사실 저는 그런 스타일의 커피를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메탈버로 브루잉 커피를 뽑거나 약배정 원두를 추출하면 조금 아쉬운 느낌은 있었습니다. 반면에 무지개버 같은 경우는 메탈버에 비해서 훨씬 더 깔끔한 커피 맛을 표현해줬어요. 그리고 원두가 갖고 있는 맛을 좀 더 선명하게 표현해준다고 해야 될까요? 산미도 좀 잘 살려주고 깔끔하고 선명하고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브루잉을 할 때나 로스팅 포인트가 약한 애들이 있죠. 거의 다 무지개버로 추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신 대로 무지개버가 좀 약하게 볶인 콩도 잘 갈아줘요. 다만 무지개버의 큰 단점이 있죠. 분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에스프레소 기준 한 30초가 더 걸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감수를 해야 될 부분 같아요. 맛을 위해서. 자, 오늘 이렇게 CK48 그라인더를 사용해 봤는데요. 장점으로 봤을 때는 사용자 편의성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모습이고 만듦새나 마감 같은 거 아주 좋습니다. 다만 꼼꼼하게 살펴보면 디테일한 부분이 약간은 아쉬운 게 보이긴 해요. 자, 그리고 이 녀석 출시가 제가 듣기로는 36만원으로 들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36만원이면 좀 비쌉니다. 제 생각에는 이 그라인더가 20만원대로 들어와야 가성비가 괜찮다 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거든요. 30만원 후반대로 가면 좀에만 돈을 더 보태면 더 위에 급으로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20만원대로 들어오면은 이 성능의 20만원대 그라인더는 아주 메리트가 있습니다. 커피 깎기 부분으로 제가 조금 땡깡을 딜리코에다 좀 부려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정해지는 대로 댓글에다가 조금 정리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들 즐거운 홈카페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바이바이!